오늘도 나는 선 위에 섰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이곳에서 나는 책임 간부였고 매일 아침 7시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의 자세를 점검하고 군사분 개선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저 너머 남쪽을 바라보는 게 나의 일이었습니다. 선은 명확했습니다. 시멘트로 그어진 선, 페인트로 표시된 선. 그 선을 넘는 것은 반역이었고 넘지 않는 것이 충성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선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함경북도 탄광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어머니는 배급소에서 일했고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군에 지원했습니다. 18살 총을 처음 쥔 날 상관이 말했습니다. 총은 내 목숨이다. 조국은 내 어머니다. 명령은 곧 진리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명령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곧 불충이었고 불충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나는 JSA 책임 간부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현도 동무, 자네 정말 대단해. 이 자리까지 오다니.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저 맡은 바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영광이 아니라 감옥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명령, 같은 긴장, 선을 지키는 삶은 곧 나 자신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어졌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45살. 나는 여전히 선 위에 서 있었지만 그 선이 나를 지키는 건지 가두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이 선 너머엔 뭐가 있을까? JSA 근무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부대와 달리 이곳엔 관광객이 왔습니다.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웃으며 사진을 찍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건 연출이다. 저 웃음은 가짜다. 하지만 웃음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편안하게 담소를 나눴습니다.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그들의 발걸음엔 긴장이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달랐습니다. 북측 병사들의 얼굴엔 늘 굳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으며 호흡조차 최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각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쪽 관광객이 우리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리가 있었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저 군인들 정말 움직이지도 않네. 힘들겠다. 동행한 사람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저기 근무하는 거 대단한 거래. 엄청 엘리트라던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엘리트. 우린 그저 선 앞의 인형일 뿐인데.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대단하다고. 엄청 엘리트라고. 그들의 눈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건가? 그럼 저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웃고 걷는 사람들은 뭐지?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늘 굳어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소리 없이 내 안에 쌓여갔습니다. 균열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다음 날도 관광객들은 왔고 웃었고 떠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선 위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웃음이 가짜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긴장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는 틀렸습니다. 아니, 둘 중 하나는 자유였고 하나는 감옥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또 물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어느 날 함께 근무하던 병사가 사라졌습니다. 김철수 동무. 25살, 성실하고 말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전날까지 내 옆에서 보초를 섰던 그가 다음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점호 시간에 그의 이름이 불렸지만 대답은 없었고 나는 상관에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상관은 짧게 답했습니다. 재배치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동무의 가족 중 누군가가 문제 인물로 분류됐다고, 삼촌이 탈북을 시도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금지된 물건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나는 책임 간부였습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관리가 내 임무였고, 나는 당연히 상부에 다시 물었습니다. 김철수 동무의 소재를 알려주십시오. 책임 간부로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현도 동무. 내가 알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 관리하에 있던 병사입니다. 최소한 더 이상 묻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내 주변이 달라졌습니다. 보고 횟수가 늘었고 휴가 신청이 반려됐으며 정치학습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누군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치 담당 장교가 나를 불렀습니다. 강현도 동무, 최근 사상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필요한 질문을 하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충성 아닌가?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은 곧 자백이었고 침묵조차 의심을 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질문은 충성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나도 김철수 동무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복을 입은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계급장도, 명령도, 충성도 모두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언제까지? 나는 결심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흔적 없이 매일 아침 교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7시 정각, 병사들이 이동할 때 3분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차량 점검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책임 간부인 내가 직접 했습니다. 차량 키는 사무실 서랍 두 번째 칸, 왼쪽 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동선을, 시간을, 거리를, 군사분계선까지는 차로 2분, 달리면 30초. 하지만 차량을 타는 순간 감시가 시작되고 달리는 순간 총성이 울릴 것입니다. 어느 날 후임 병사가 물었습니다. 책임 간부 동무, 요즘 자주 차량 점검을 하시네요. 나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겨울이라 시동이 잘 안 걸릴 수 있어. 미리미리 확인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역시 꼼꼼하십니다. 그는 의심 없이 돌아갔습니다. 나는 차량 안에 앉아 핸들을 쥐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핸들을 꺾으면 내 인생이 바뀐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도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견딜 수 없는 피로였습니다. 이 체제에서, 이 선 위에서
이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 지쳤습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단어를 바꿔 생각했습니다. 이건 탈출이 아니다. 귀환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인간으로 숨쉬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밤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차량에 오른다. 시동을 건다. 가속 페달을 밟는다. 군사분계선을 향해 돌진한다. 총성이 들린다. 차에서 내린다. 달린다. 그리고 넘는다. 단 한 번도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는 것. 준비는 조용했고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책임 간부라는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감시와 동시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차량을 점검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아무도 내가 동선을 외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성실한 간부였으니까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제일지는 몰랐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곧이다. 곧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화요일,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으며 아침 점호는 정확히 7시에 끝났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병사들을 점검하고 평소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전 10시 차량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열쇠를 꺼내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병사 둘이 멀리서 보초를 서고 있었고 동료 한 명이 건물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나는 핸들 위에 손을 올려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다. 나는 기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곧바로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 차량이 이탈한다. 강연도 동무, 멈춰. 당장 멈춰.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달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50m, 40m, 30m, 군사분계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격 준비, 쏴. 차량을 멈춰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차체에 총알이 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차가 흔들렸고 핸들이 제멋대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습니다. 군사분계선까지 남은 거리 약 15m. 차 안에 앉아 있으면 끝입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나는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강연도, 돌아와. 지금 당장. 사격 개시, 사격 개시. 뒤에서 고함이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은 본능처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5m, 10m, 5m. 총성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차가 아니라 나를 향한 총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선만 넘으면 된다. 저 선만. 다리가 땅을 박차고 폐가 불타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 아래 시멘트 선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선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나. 뭔가 뜨거운 것이 왼쪽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둘. 이번엔 옆구리였습니다.
불덩이가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 허벅지에 충격이 왔습니다. 다리가 꺾이며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기울고 하늘이 돌았습니다. 쓰러지면 안 돼. 쓰러지면 끝이야.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발을 내딛었습니다. 치아가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격 중지. 월선했다. 계속 쏴. 저놈 잡아야 돼. 안 돼. 남측 경계선이다. 국제 문제 된다. 목소리들이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총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등에 또 한 발, 몸이 앞으로 쏠리며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땅을 짚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야 해.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선만 넘자. 완전히 손으로 땅을 짚고 기어갔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차갑고 미끄럽고 끈적했습니다. 5m, 3m, 1m 시멘트로 그어진 선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선은 내 인생 전체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몸을 끌었습니다. 손이 선을 넘고 가슴이 선을 넘고 다리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멈췄습니다. 나는 선 넘어 땅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차갑고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넘었으니까. 나는 그 10초 동안 계급도 과거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JSA 책임 간부 강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을 넘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귀에서는 고막이 터진 것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껴졌습니다. 발목을 잡아당기는 감촉. 누군가 나를 끌고 있었습니다. 부상자 확보. 지금 당장 어모 사격. 의무병. 의무병 빨리. 아직도 저쪽에서 쏘고 있어. 몸 숙여.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빠르고 절박했습니다. 나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보였습니다. 낯선 군복. 별 모양이 아니라 태극 마크. 남쪽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선 너머로, 더 안쪽으로. 총성이 울리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텨, 조금만 더. 헬기 도착 3분 전. 이 사람 맥박 약해. 서둘러. 누군가 내 어깨를 감싸고 누군가 내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으로 나를 가렸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왜? 나는 저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쪽에서 총을 겨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를 끌어내는 걸까?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버티세요. 한 젊은 군인이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엔 저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살리려는 절박함만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피가 차올랐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전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굉음. 헬기 착륙. 들고 준비. 지혈 안 돼. 빨리. 그들은 나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이려 했습니다. 헬기가 떴습니다. 땅이 멀어지고 총성이 작아졌습니다. JSA가 점점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그 선 위에서 살았습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고 넘는 것이 반역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선 너머엔 적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끌어내준 손들, 나를 감싸준 몸들, 나를 살리려 애쓴 목소리들. 나는 더 이상 JSA 책임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생존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보호받는 존재였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꺼지기 직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햇살,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기계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팔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어깨, 옆구리, 허벅지, 등. 총알이 관통한 자리마다 통증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고통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고요함. 아무도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계급도, 구호도,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니터, 소리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많이 다치셨지만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물 한 컵을 건네고 나갔습니다. 기적. 나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너무 늦게, 너무 멀리 돌아왔을 뿐이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담관이 찾아왔고, 의사가 상태를 점검했고,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강현도 씨,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놓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쉬세요. 재활은 길었습니다. 걷는 법을 다시 배웠고 말하는 법을 다시 익혔습니다. 몸은 천천히 회복됐지만 마음은 더 빨리 변했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보는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걷고 자유롭게 말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전엔 저게 연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게 원래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아직 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나는 총 대신 말로, 침묵 대신 증언으로 살아갑니다. 내 이야기는 아직 선 앞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몸으로 건너야 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